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한자 64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한자는 바로 천방지축입니다. 아마 이 천방지축이란 말은 자주 보셨어도 이게 과연 한자어일까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보시겠습니다. 자, 천방지축 한자였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한자 그대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만 쓰이는 한자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. 일단 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. 못난 사람이 종작 없이 덤벙이는 일, 허둥지둥, 그렇죠? 뭐 그런 모양이라는 거고, 이런 국어사전에는 좀 이렇게 확 한자에 와닿지 않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자와 낱말사전을 따로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하늘의 한 구석을 갔다가 또 내려와서 땅의 한 축을 돌아다니다가 하는 정신없는 모양을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는 천방이나 지축은 있습니다만 천방지축 이렇게 합성을 해서 뭐 천방지축 꼬맹이라든가 그 사람은 좀 천방지축이다, 뭐 날뛴다, 뭐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자였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다음 한 글자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하늘 천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머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, 그렇죠? 사람 머리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활용하는 단어를 보시면 천수를 누리다 할 때 천수고요. 천간 지지할 때 천간, 그렇죠? 갑을병정, 무기경, 신임계 해서 10개짜리가 천간이고, 그렇죠? 지지는 자축인묘, 진사오미, 신유술해 해서 천간 지지 합치면 60이 되죠. 60갑자가 되고요. 천재, 그렇죠? 지니어스라는 뜻의 천재, 하늘이 물려준 그런 재능을 나타내고요. 보통은 머리가 뛰어날 때 더 얘기하죠. 이 천재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란 뜻입니다. 중국어로는 티엔 이렇게 돼 있고요. 옛날부터 사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라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죠. 고대부터.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. 자, 그 다음에 모방자 보겠습니다. 모라는 건 우리 모나다 할 때 모인데요. 뭔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오히려 이 모방자의 갑골문을 보면 칼자루나 쟁기 같은 그런 모양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면 됩니다. 이 칼의 이 자루 모양이다 라고 해서 왜 이게 모방이 되었는지는 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설명에 보면 이게 쟁기였을 때는 밭을 갈 때 똑바로 가야 된다. 한쪽 방향으로. 그래서 방향의 뜻도 있고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똑바른 모양에서 모방자의 뜻이 됐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칼자루에서 왜 이 모가 됐는지는 명확한 설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중국어로는 팡 이렇게 되고요. 글자체는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. 근데 그 한자로드의 내용에 보면 주의할 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. 붓으로 쓰일 때는 우측편에 위치한다. 그렇죠?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깃발 기자처럼 왼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나붓길 언자가 생략된 것이다.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깃발이라는 뜻이고 부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것은 모의 뜻이다. 모방자의 뜻이다. 라는 주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활용 단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방안지. 요즘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이 방을 모로, 안을 눈으로, 지를 종이로 해서 모눈종이라는 표현을 아마 더 흔하게, 그렇죠?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여질 거리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정방형. 얘는 정사각형을 나타내고요. 방안. 방법의 뜻이죠. 여기서는. 안은 책상에서 여러 가지를 궁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뜻하게 되었고요. 방금이라는 뜻은 얘는 바야흐로 이제 막의 뜻도 가지고 있음을
알 수 있습니다. 방한지, 정방형, 방안, 방금 알아보셨고요. 그 다음에 땅지자 보겠습니다. 땅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어문회에 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. 몇 번 설명드렸지만 예전에 땅이라는 우리말의 중세 어는 따였습니다. 따. 거기에 나중에 이응이 들어가서 땅이 되었다는 설명이 있고요. 어쨌든 땅이든 땅이 따든 다 땅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중국어로는 띠 아니면 따 뭐 이렇게 되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부지입니다. 부지. 뭐 공사 부지, 아파트 건설 부지라고 하는데 이 부지라는 말이 일본어의 한자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보면 터나 아니면 대지, 이게 터란 뜻이거든요. 그렇죠? 대지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세 개 다 비슷한 뜻으로 보면 되고요. 이 지정은제, 이런 이제 제가 사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청나라 때 그렇죠? 토지세와 인도세 두 가지를 일원화해서 만든 제도가 지정은제. 그렇죠? 그 전에 일조 편법,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청나라 때 사람들이 인구수를 속이고 세금을 내려 하지 않자 그렇죠? 인두세, 사람한테 매기는 그 세금을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걷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지정은제, 이 지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알게 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신기한 마음에 이렇게 가져왔고요. 따지자 보시면 이 설명을 안 들었네요. 이 풀에 그렇죠? 땅 위에 풀이 많지 않습니까? 거기에 뱀도 흔하다 라는 뜻이 처음에 왔다고 해요. 보면 여기 뱀 모양의, 이게 원래 그 어조사 야자인데 뱀의 뜻도 있죠. 그래서 땅 위에 풀이 많아 뱀이 흔하다 해서 땅지자, 따지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굴대 축자, 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. 이건 오히려 우리가 많이 씁니다. 굴대라는 표현이 오히려 저는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굴대는 바퀴 한가운데에 구멍에 끼우는 긴 막대나 쇠막대, 바퀴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굴대다. 우리가 그러면 축을 말할 때 그런 어떤 축이라는 표현도 이 한자에서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수학에 보시면 X축, Y축 이런 거 있는데 그 축에도 쓰이고요. 동축 케이블 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구리선이나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배치한 것을 축이라고, 같은 축에서 동축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이거는 음향기기나 뭐 비디오나 영상기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축 케이블. 자, 그 다음에 중심축이다. 이런 표현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. 어쨌든 수레바퀴에 구멍에 끼우는 긴 나무 막대나 쇠막대를 축 혹은 굴대라고 한다.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한자였죠. 천방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라는 사실이 좀 재미있고요. 그리고 천방지축이 한자라는 사실도 상당히 흥미롭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천방지축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